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진행의 도지엔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2%대로 큰 폭으로 좀 성공을 해줬다, 반등 성공을 해줬다 이야기를 좀 전해드렸는데요. 어제 우리 증시도 짚어보면 개인과 기관, 특히 기관의 매수세에 상승해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저가 매수세, 반발 매수세에 의해서 반등이 성공한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해석이 되고 있는데, 관련돼서 오늘 우리 시장도 그 반등의 바톤을 이어받아서 상승해줄 수 있을지, 지속적인 상승이 가능할지 체크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 이 글로벌 증시 상황 속에서 변한 것은 없습니다만 관련돼서 수급적인 측면이라도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을지 오늘 지속적으로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예상 체결 지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양지수 오늘 빨간불 켜면서 시작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 2,420포인트에서 현재 지지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0.46% 상승한 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0.18% 강보합권에서 움직이면서 779포인트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어제 코스닥 같은 경우 코스피보다는 조금 더 수급이 좋았던 점을 생각을 해보면 아마 장중에는 상승폭을 조금 더 키워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장중에 매매 시그널 잡아주실 전문가님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덕호 대표, 이성웅 차장, 그리고 임상현 파트너, 윤여민 FP, 마지막으로 김성남 업사부님 모시고 장중 매매 시그널 잡아보도록 할 테니까 저희와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서 대응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더불어서 장 시작 전에 본격적으로 매매 시그널 잡아주실 첫 번째 전문가님부터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플래처의 김덕호 대표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좀 큰 폭으로 올라줬습니다. 오늘 기대감이 우리 시장에도 실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장전 매매 시그널 잡아주시죠. 네, 간밤에 미국 증시는 지난 월요일 휴장 이후에 반발 매수가 이루어지게 되면서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특히 이제 다우존스 지수, 나스닥, 그리고 S&P 500 지수 모두 2% 넘는 상승을 보였다는 부분에서 큰 의의가 있는 것 같고요.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하락 섹터 없이 전 섹터 모두 상승을 했다는 점들이 특히 최근 저가 매수에 대한 부분들의 공격적인 유입으로 해석을 되고 있습니다. 가장 상승이 높았던 부분들은 아무래도 그간 전일 굉장히 큰 하락을 보였던 에너지 섹터가 5% 넘게 상승을 했었고요. 뒤이어서 임의소비재, 헬스케어 섹터 등 1% 이상의 상승을 보이는 섹터들이 대다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유럽 증시도 지금 유럽 증시도 스톡스 50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1%에 못 미치지만 여전히 혼조세 부분에서 조금 상승 전환을 하려는 움직임들이 다수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전반적으로 증시에서 이런 상승 영향들의 원인은 기업 가치 대비해서 저가 매수에 대한 부분들, 즉 주식 가격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는 부분들에 있어서의 반발 매수가 명확하다는 점을 좀 말씀드릴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경제 지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부진하게 발표가 된 바가 있기 때문에 오늘 단기적인 움직임에 대해서 또 적극적으로 대응하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미국 5월 기준주택 판매 지수가 3.4% 마이너스가 된 상황입니다. 지난 4달 동안 이어져서 기존주택 판매 지수가 계속 꾸준히 감소를 하고 있다는 점들은 현재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의 어떤 신용장부의 환용률 그리고 대출에 대한 상환의 부담 등이 인해서 현재 부동산 시장에 대한 부분의 악재성 요인이 반영하고 있다는 점을 좀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최근 자이언트 스텝을 진행을 하게 되면서 연준에서는 마찬가지로 이런 인플레이션 잡기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과감하게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여파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 그리고 주식 시장 더 나아가서 가상화폐 시장까지의 타격 부분들이 굉장히 커지고 있었다는 점을 좀 한 번 더 언급드리면서 최근에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또 마찬가지로 각국에서는 빅스텝을 단행을 하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단기적인 변동에 대해서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더 나아가서 골드만삭스를 비롯해서 블랙록 같은 경우에도 경기 침체와 관련된 부분들에서 언급을 한 바 있습니다. 이제 블랙록 같은 경우에는 경기 침체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연준에서는 꾸준하게 금리 인상을 진행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부분을 지적을 한 바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이번 7월 FOMC에서도 빅스텝을 단행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점을 한 번 더 언급했기 때문에 현재 증시에서는 반발 매수라는 부분들이 기업 가치 대비해서의 매수라기보다는 그간의 매수세의 공격적인 유입이 없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추가적인 매입이 나타났다고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서 골드만삭스도 마찬가지로 경기 침체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한 바 있는데 내년 경기 침체 가능성이 15%에서 30%로 상향을 한 바 있습니다. 이는 앞서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금리 인상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하고 있고 이 부분들이 오히려 경기 활성화에 발목을 잡고 있다는 부분들을 날카롭게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다만 시카고 연에서 발표했던 전미 미국 활동지수가 전미 활동지수가 마찬가지로 0.01%로 굉장히 지금 약소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전반적으로 경기 활성화에 대한 부분들보다도 오히려 금리 인상을 위한 침체 부분들을 충분히 우려를 하고 있는 목소리가 꾸준하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투자하시는 분들께서는 특히 이제 미국 증시와 관련해서 이제 투자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어떤 S&P 500 섹터들을 중심으로 해서 벤치마크가 좀 상당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좀 말씀드릴 것 같고요. 더 나아가서 이제 국내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환율과 관련된 부분들의 이슈를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1,290원을 돌파하게 되면서 이제 원달러 환율이 계속 외국인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더 나아가서 채권 금리와 관련된 부분들의 이슈들도 상당 부분 투자에서 악재성 요인으로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외국인들의 이탈과 관련된 부분들은 꾸준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히려 오늘처럼 이렇게 반발 매수가 나타나는 경우에도 외국인들이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기보다는 오히려 저가 매수된 유효 종목들만 중심으로 매수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때문에 종목을 접근하실 때는 반드시 외국인들의 매수 동향들을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요. 특히 이제 빅스텝을 단행하기까지의 지금 현재 지금 4개월 정도가 좀 지난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 전쟁이 시작되고 난 이후에 본격적으로 금리 인상이 단행된 바가 있기 때문에 종목을 접근하실 때는 3개월 그리고 6개월 전 이전의 외국인들의 매매 동향들을 반드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현재 증시에서는 또 긍정적인 부분들이 있죠. 우리 국내에서는 어제 또 이제 누리호 2차 발사가 성공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따라서 또 위성주 그리고 우주 항공주들 관련된 움직임들이 소폭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여전히 누리호 2차 발사를 이어서 이제 앞으로 2027년까지 4회에서 5회 정도 추가적인 발사가 또 예정이 되어 있다고 하기 때문에 현재 이제 종목에 대한 부분들에서는 조금 차익 매물이 많이 나올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이제 안보주들 그리고 보안주들 관련된 부분들의 이슈들도 굉장히 중요해질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국내에서는 최근에 이제 이런 하락에 대한 부분들에 베팅을 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인버스 상품이나 ETF 상품을 또 운영을 하시면서 공격적인 단기적인 변동성에 대해서 대응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유의하셔야 될 부분들은 여전히 이제 시장에서는 변동성 자체가 굉장히 극대화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히 고버스와 같은 이런 공격적인 포트폴리오를 운영하시기보다는 일배 지수를 추종하는 인버스나 혹은 코스피 200 지수와 같은 이런 다양한 ETF들도 접근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반발 매수와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그동안에 손익이 났던 종목들을 차익 전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오늘 하루에서는 보유하신 종목들에 대해서 충분히 살펴보시고 단기적인 대응을 적극적으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6월 22일 우리 시장 개장을 했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큰 폭으로 올라주면서 오늘 우리 시장도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그간 좀 많이 빠졌던 반도체 업종들 좀 대체적으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75% 상승하면서 거기에 대한 기대감도 함께 실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관련돼서 오늘 어떤 업종이 가장 큰 상승폭을 보일지 혹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에 대한 부분들 바로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지수
지수가 떴는데요. 양지수, 코스피 같은 경우 0.34%, 코스닥 0.63%, 양시장 모두 상승 출발하는 모습입니다. 자, 관련돼서 개장 상황과 더불어 매매 시그널 잡아주실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울투자증권 영업부의 이성우 차장님 연결합니다. 차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양지수 오늘 기분 좋게 상승 출발을 하네요. 뉴욕 증시 마감된 걸 보고 나서 기대감을 가졌는데 계속해서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개장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우선 미국과 유럽 증시가 상승하는 부분이 어떠한 특별한 이슈라기보다도 최근에 많이 떨어졌던 부분에 있어서 저가 매수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오늘 우리나라 시장도 이 저가 매수에 의한 반등이라고 좀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직까지 이제 기관론이 가지진 않았습니다. 우선 7월에 이 자이언트 스텝에 대한 확률 부분이 거의 지금 90% 육박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와주고 있어서 이 시장에서의 부담감은 좀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 주가 수준이 PER 기준으로 봤을 때도 8배 초반이죠. 8배 중후반이고 12월로는 0.87배 정도 수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저가 매수에 대한 기대감이 약간은 더 우세하지 않나 좀 판단되고 있고요. 이 업종별로 한번 볼까요? 업종별로 보면은 우선 많은 업종들이 지금 상승폭을 지금 그리고 있는 현재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가장 상승폭을 크게 가져가는 종목 업종이 바로 이제 종이목재 업종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지금 현재 보면은 무림 PMP가 1.9%, 세아가 1.89%, 대형 포장이 1.77%, 아시아제지가 1.29%, 신대양제지가 1.27%, 이건산업이 1.26%의 상승세로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창제지가 1.2%, 무림페이퍼가 1.17%의 상승세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의료정밀 업종 같은 경우에도 긍정적인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우진이 2.16%, SD바이오센서가 1.06%, 헤이시가 0.82%의 상승세로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운수창고 업종 같은 경우에도 장 초반이 좋습니다. 또 해운 업종 중심으로 상승세가 좀 나와주고 있는데 HMM이 지금 3.07%, 그리고 대한해운이 1.91%의 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점이 좀 특징적인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흥하해운 그리고 동당, 여러 해운 업종에 관련된 기업들이 지금 현재는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점이 특징적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슈 많이 되고 있는 전기가스 업종 같은 경우에도 오늘 좀 상승세가 보여주고 있는데요. 서울가스가 0.88%, 지역난방공사 0.81%, 한국전력이 0.46%, 한국가스공사 0.36%의 상승세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증권업종 같은 경우에도 어제에 이어서도 오늘 좀 저감에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메리츠증권이 1.93%, 상상인증권이 1%, 그리고 유진투자증권이 0.74%, 신영증권이 0.71%, SK증권이 0.7%, 현대차증권이 지금 0.5%의 상승세로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코스닥 업종 한번 볼까요? 코스닥 업종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의 업종이 지금 상승폭을 지금 크게 가져가는 현재 상황이고요. 가장 큰 폭의 상승세는 역시 음식료 담배 업종이 이 상승폭을 크게 좀 가져가고 있습니다. 우선 현대사료가 지금 현재 상한가까지 근접하는 모습을 지금 나타내주고 있고요. 현대사료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도 외부적인 이슈나 내부적인 그런 이슈나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호재만 좀 가득하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어서, 하지만 지금 현재 적극적인 매수보다도 우선 지금은 좀 상승 변동폭을 좀 완화됐을 때 접근하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되고요. 세레브로가 5.67%, 미래생명자원이 5.12%, 그리고 한일사료가 4.12% 상승세로 보여주고 있고, 삼스빌이 2.83%, 그리고 네오크레마가 2.54%의 상승세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송 업종 같은 경우에도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SGNG 같은 경우가 12.28%의 강한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3일이 3.66%, 세용로지스가 1.43%, 유성 TNS가 1.32%, 그리고 성광이 0.58% 상승세로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제약 업종 같은 경우도 좋은 모습 보이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녹지자 MS가 지금 현재 15.35%의 강한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 우선 지난주부터 이제 원숭이 두창 확진 소식이 지금 나와주면서 이 관련된 기업들의 지금 상승폭을 지금 크게 키워주고 있는데, 역시 녹십자 MS도 관련주로서도 지금 현재 상승폭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현재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HK 이노엔도
대표적인 이 두창 관련주로서도 지금 현재 7.9%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 한국파마 같은 경우 5.68%, 그리고 녹십자 웰빙이 4.61%, 에드바이오텍이 4.34%, 그리고 4.5%, 그리고 바이오플러스가 4.34%, 바디텍메드는 4.15%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종이 목재 업종 같은 경우에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말씀드렸듯이 무릎 SP가 4.23%, 한국 패키지가 2.62%, 동아기업이 1.28%, 삼육물산이 1.23%, 이건홀딩스가 1.02%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본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시가총액 1위부터 10위까지 기업들 중에서는 반반 정도가 지금 상승폭과 하락폭을 가져가고 있는데, 우선 삼성전자에서 0.85%, 그리고 LG에너솔루션 0.36%의 상승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SK하이닉스는 0.63%, 삼성바이오로직가 0.85%, LG화학 같은 경우가 0.7%의 하락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1위부터 30위까지 기업들 중에서 변동폭이 큰 종목이 지금 말씀드렸던 HMM이 지금 4.02%의 상승세를 다시 보여주고 있어서 지금 그 HMM과 해운주에 대한 관심이 오늘 장 초반에는 좋게 나와주고 있다라고 좀 풀이가 되고 있고, 하락폭이 나오는 종목 중에서는 이 네이버가 지금 3.34%의 지금 하락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점이 특징적인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본다고 한다면 많은 종목들이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선 에코프로비엠이 1.7%, 그리고 셀트론 헬스케어가 0.98%, LNF가 2.57%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어서 오늘 차전지 소재 업종이 좀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하지만 어제 좀 급등했었던 카카오 게임즈가 지금 5.2%의 하락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점이 그 특징적인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우선 여러 가지 카카오 게임즈 신작 출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기대감도 있긴 하지만 지금 자회사 상장에 따른 어떤 그 주가에 대한 희석,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도 시장에서 우려감이 좀 나와주는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 목표가도 증권사에서도 낮추는 레포트도 많이 나와주고 있어서 오늘 어제 상승폭을 약간의 좀 차익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이 나오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되고 있고요. 시가총액 1위부터 30위까지 기업들 중에서는 카카오 게임즈가 변동폭을 좀 보여주고 있고, 펄어비스가 지금 3.87%의 하락폭을 좀 크게 좀 키우는 걸로 좀 판단되고 있고요. 이 게임 업종들 같은 경우는 어제의 그런 하락 상승폭을 차익실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그 부분이 좀 우려 섞인 부분으로 나와주고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에서 지금 현재 첨부 같은 경우도 0.54%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어서 지금 2차전지 소재 업체들이 오늘 좀 장 초반에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SM이 지금 1.3% 하락세를 보여주는 점도 특징적인 상황이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지만, 지금 이제 SM 같은 경우는 S파나 여러 가지 HT 많이 준비가 많이 되고 있죠.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크기 때문에 이 SM과 JYP 여러 가지 엔터 업체에 대한 관심은 꾸준하게 좀 가져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네, 관련돼서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들 나누어 드렸습니다.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도 있는 반면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제 좀 상승폭을 보이다가 그대로 상승을 반납한 하락한 종목들도 있는데요. 관련돼서 큰 폭으로 좀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점까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개장 상황 함께 살펴봤는데요. 다울투자증권 영업부의 이성우 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차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문가님 이어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TV 리드온의 임상현 파트너 연결합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지금 현재 코스피와 코스닥, 지금 보니까 코스피 같은 경우는 약세로 좀 전환이 되는 모습인데요. 시장 상황과 더불어서 종목 이야기 부탁드릴게요. 예, 일단은 지난주 미증시 같은 경우는 계속 반등의 흐름의 연장입니다. 그런 부분이 좀 되는데, 우리나라 시장에서 아직까지 어제는 상승에도 불구하고 탄력적인 움직임들이 아직은 없습니다만은 일단 장중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최근에 계속해서 주장하는 어떤 지수의 변곡점 가능성,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주장을 했는데, 일단 거래소 지수의 차트를 보면은
추세 이제 등각의 원리가 되죠.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 주추세선, 그다음에 이제 저점과 저점을 연결한 주추세선에서 일단 하단선을 살짝 붕괴를 했지만 이 부분이 약간 오버슈팅의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위에 어떤 오버슈팅의 개념, 그다음에 아래에 오버슈팅의 개념이 있으면은 정확하게 이 저점 라인의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좀 드렸고요. 지금 현재 어떤 지수의 위치는 하나의 중요한 층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 있는 지지층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셔야 될 것 같고, 우리나라 증시가 이제 코로나 팬데믹 지수 저점이 1,439포인트, 1,439포인트가 되는데 보통 1,000포인트가 하나의 마디죠. 2,439포인트 정도가 되면 대략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으로 보면은 무슨 얘기냐면은 이 1,000포인트 진폭을 가격에도 하나의 이제 마디가 있고 가격에도 하나 층이 있고 시간에도 마디가 있다. 이런 관점에서 기초 분석을 좀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1,400포인트, 그 다음에 여기서 2,400포인트가 하나의 중요한 마디점에 해당이 되고, 올라왔을 때는 이 마디를 번번이 넘지 못하다가 이렇게 이제 돌파를 좀 했던 상황이죠.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최근의 흐름에서 이 번번이 고점을 넘지 못하다가 계속해서 이제 하락세, 여기서는 하락세가 계속해서 좀 진행이 되는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여기서 언제 이제 끝날 것이냐 하는 거에 대한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제가 보통 이제 고점이 이제 3,300포인트에 좀 해당이 되죠. 3,300포인트에 좀 해당이 되는 부분에서 만약에 요거를 이제 1,000포인트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300이 되는 거죠. 2,300이 좀 되는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하나의 이제 조정 진폭이 됩니다. 결국은 2,300과 2,400 이 중심 어딘가에 하나의 이제 지선이 좀 중요한 지선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이게 이제 피보나치 상으로 보면은 2,380이 가장 유력한 저점의 라인이다 이렇게 말씀 좀 드렸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시장의 흐름들을 약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이제 캔들로 보시면은 저점 가능성이 지금 어떻게 이제 판단을 하느냐 하면은 사실은 월요일날 굉장히 급한 급락이 좀 됐죠. 급락이 된 상황인데, 보통 이 장대 음봉의 추세 역전은 장대 음봉의 중심을 회복한 중심을 좀 회복하는 점에서 반전이 나타나면은 이게 이제 캔들상으로 보면, 만약에 이게 음봉의 모습에서 어제까지 모습은 음봉의 중심에서 십자 도전이 형성이 됐죠. 이런 모습을 보통 상승 잉태행위로 좀 하는 것 좀 있죠. 상승 잉태행위의 모습들이 전체적으로 좀 나타나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약간 그 숨고르기를 좀 해주지만은 십자 도정의 중간 아래 위아래에서 등락 운동을 하면은 크게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어제처럼 계속해서 등락을 보이다가 추세 반전이 좀 될 수 있고, 그렇지 않고 이 행보 등락이 이제 저점에서 보면은 행보 등락이 5일째 반전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약간 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 전체 큰 의미에서 보면은 6월 25일이 작년 6월 20일부터 이번 6월 25일이 1년이 되기 때문에 1년의 시간마디가 과거에도 서브프라임 사태 때도 정확하게 지켜줬죠. 그때 영업거래일로 240, 현재 3일에 좀 해당이 됐는데, 현재 코스피는 지금은 242일째 어제 이제 고점을 저점을 쳤기 때문에 상당히 반전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셔야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종목으로 넘어가서 오늘 이제 상승률 상위 종목군의 흐름, 오늘 조금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효성 OMB를 비롯해서 현재 농업 관련, 비료 관련된 인플레이션 관련된 부분이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여주고 좀 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또 하나 이제 특징들은 온성이 두창 관련된 테마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온성이 관련된 테마, 요거에 대해서 한번 집중적으로 한번 관심 있는 종목군들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코바이오메드 같은 경우는 제가
여기서 언제 얘기를 했었냐면 이때 한번 언급을 좀 들었었죠. 이제 장중에 언급을 들으면서 이제 20일 주기, 그러니까 탄생 파동은 보통 이제 3파동, 그러니까 큰 사이클이 형성이 되면은 한번 크게 접어주는 점, 그러니까 악소리 날 정도로 큰 급락이 오는 경우가 이제 탄생 파동이라겠죠. 그리고 나서 약한 이제 추세했던 스타일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때에도 미코바이오메드가 이제 상승 삿바형을 보고서 그 다음날 제가 언급을 드렸습니다. 그 뒤로 굉장히 많은 상승들을 좀 해주었죠. 예, 약간 요 미코바이오메드가 진단 키트가 좀 되기 때문에 대장주의 성격이 상당히 강합니다. 직접적으로 매출이 올라와 주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코바이오메드가 대장주의 성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한동안은 좀 이제 가져가는 전략들을 좀 필요해 보이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언급을 좀 했던 종목이 이제 차백신 좀 해당이 됩니다. 차백신 같은 경우에 시가가 갭상승이 되고 오늘 전체적으로 약세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전체 이제 조점의 이제 차트, 최근의 차트 흐름을 보면은 20일 주기, 다시 말해서 한번 크게 상승을 했다가 조정을 보였다가 다시 한번 상승 수렴, 이 삼각 수렴형을 보여준 상태에서 현재 이제 급등을 좀 해주려고 하고 있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매집의 형태, 한번 크게 급등해서 들어올리고 누르고 그 다음에 숨고르기가 거의 끝난 그런 상태에서 이제 매집이 보통 이걸 이제 저주의 단계라고 하죠. 뭐냐면은 주식을 만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세력의 입장에서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주식을 만드는 어떤 매집성의 어떤 차트의 모습에 해당이 되고, 또 다른 얘기로 보면은 이제 대외적으로 어떤 그 좋은 용어로 보면은 선박기입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죠. 그래서 오늘 갭상승이 됐는데, 갭상승이 좀 됐어도 시가에서 차익실현 매물이 나와주지만은 현재 이 절반을 깨지 않는 선에서 돌려놓을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차백신 연구소가 전체적으로 이제 간암 백신도 되지만은 백신에 대한 차세대 기술, 면역 저하력을 증강시키는 차세대 기술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차백신 연구소를 약간 보셔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봐야 될 부분들은 현재 HK 이노액. HK 이노액 같은 경우는 장이 안 좋아서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지수 대형주입니다, 사실은. 테마성 요소가 아니죠. 시가총액이 벌써 1조 2천억 정도 되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크게 올랐다가 조정을 보였지만 다시 한번 쌍바닥을 찍고 올라서는 그런 또 장기적인 어떤 그런 흐름들을 보시면은 최근에 이제 쌍바닥 패턴에서 약간 움직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한번 그 이제 추세적인 상승 가능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K캡에 대한 글로벌 1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재료하고 같이 합쳐진 그런 그 랠리가 한번 나와줄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약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현재 이 파미셀도 이쪽 올려의약품 관련된 어떤 그 중간 의료약품 올려의약품을 좀 납품하는 업체죠. 그래서 자, 파미셀 같은 경우도 지금 차트의 모습에서는 거의 쌍바닥을 찍고 한번 크게 상승해줬다가 한번 절반 정도 좀 현재 빠진 상태에서 다시 한번 올라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 큰 모습은 삼각수렴형을 보이고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눌림목 배수가 괜찮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현재 그 관련주는 아니지만은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종목이 진호생명과학입니다. 진호생명과학 부분들이 그 현재 최근에 어떤 그 뉴스가 좀 나왔던 그런 부분인데, 미국의 현재 DNA 플라스미드 공장, RNA 원료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올려의약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준공을 했다. 현재 준공 검사를 맡았다는 재료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진원생명과학 같은 경우도 지금 최근에 그 장기 하락 차트를 마감 짓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전체 당장 직접적인 연결 관련된 종목은 아니지만은
상당히 현재 그 재료가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고 백신주도 코로나 백신, 코로나 치료제도 같이 임상을 같이 하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위탁 생산, 올려의약 생산을 하고 있는 어떤 그런 어떤 성장성들이 높기 때문에 지혜로운 생명과학도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관련돼서 지금 현재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제약 바이오주 위주로 설명을 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TV 리드온의 임상현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문가님과 함께 매매 시그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모십니다. 교보증권 여의도금융센터 윤여민 FP님과 이어갑니다. FP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바로 시장을 좀 체크를 해볼 텐데요. 막 개장을 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양시장 빨간불을 좀 켜고 있었는데 코스피 지금 하락세로 돌아선 모습입니다. 0.10% 하락세 보이고 있고 코스닥만 현재 빨간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0.56% 정도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개장 직후 한 20분 정도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수급 같은 경우도 좀 동향을 보면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 모두 개인들만 쓴 매수를 좀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FP님? 일단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수급 자체는 지금 양시장 양매도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특히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 오늘 좀 풋옵션을 많이 좀 매도를 하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 선물에서도 지금 이제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매도세가 얼마큼 이제 오늘 늘어나느냐가 좀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지금 코스피, 코스닥 모두 지금 매도세가 좀 늘어나고 있다. 지금 선물 쪽뿐만 아니라 현물 쪽에서 매도세를 좀 빠르게 늘리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일단 오늘 좀 쉽지 않은 시장이 좀 예상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환율 같은 경우는 뭐 살짝 내리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지금 1293원대 네. 확실히 이제는 좀 고점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외국인의 좀 어떤 매도세가 좀 계속 지속되지 않나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네. 일단은 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게 된다고 하면 확실히 좀 이제 차별화가 좀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좀 나오고 있다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오랜만에 삼성전자 그리고 현대차에 좀 반등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 이외 나머지 종목들 뭐 이제 LG에너지솔루션부터 시작해서 삼성바이오로직스, LG화학 같은 종목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눌림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좀 코스피보다는 좀 양호한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어제 좀 상당히 강하게 반등했던 카카오 게임즈가 네. 지금 뭐 한 5% 이상 좀 급락이 나오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카카오 게임즈가 좀 상당히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뭐 이와 관련돼서 게임즈, 뭐 펄어비스 같은 뭐 종목들 같은 경우도 뭐 위메디 같은 종목도 계속해서 지금 하락에 대한 부분들, 좀 게임주 같은 경우는 바닥에 대한 부분들을 좀 찾기 쉽지 않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다만 좀 2차 전지 관련돼서 좀 에코프로, BM, 지금 LNF, 좀 이런 뭐 첨보 같은 종목들은 그래도 뭐 1에서 지금 2% 정도 좀 상승을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확실히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섹터가 좀 견인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짚어봐 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여전히 하락 장세에서도 불구하고 2차 전지 관련주들 잘 버텨주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하나하나 좀 지금 핫한 종목들을 살펴보면 일단 앞서서 장시작 전에 말씀을 드렸던 제약 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에서 오늘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원숭이 도창 이슈로 움직이는 것도 있지만 저희가 장전에 제약 바이오 쪽에서 이야기를 좀 나눠봤잖아요. 네. 지금 현재 눈에 띄고 있는 종목 있습니까, FP님? 일단 뭐 셀트리온스퀘어 오늘 좀 2% 이상 좀 상승이 나오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이제 원숭이 두창 관련돼서는 이제 제가 볼 때는 약간 테마성을 좀 많이 흐르고 있는 상황인데, 네. 최근에 뭐 알테오젠 관련돼서도 리포트가 좀 상당히 좋은 모습이 좀 나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좀 얘기들이 있습니다. 뭐 CMO 쪽으로 좀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종목들이 좀 꽤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종목은 이제 에스팜이라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사실은 뭐 제약바이오 섹터가 그래도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잘 버티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잘 버틴다라는 의미는 어떻게 보면 이제 주가 자체가 이미 좀 많이 내려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러한 측면에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 중에서 지금 원숭이 두창 관련된 좀 테마성 종목 말고 뭐 기술 수출 말씀드렸는데 뭐 알테온이라든지 뭐 ABL 바이오 같은 이런 종목들 제가 볼 때는 계속 주목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오히려 CMO 쪽으로는 지금 뭐 셀트리온부터 시작해서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다음에 그 밑에 단에 있는 에스팜 같은 종목들을 좀 저는 같이 눈여겨보면서 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종목, 혹은 이제 CMO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처럼 설비를 좀 계속 어떤 캐파를 증설하고 거기에 따라서 매출이 증가하는 어떤 선순환 구조를 가진 어떤 이러한 좀
종목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마성으로 움직이고 있는 이 원숭이 두창 관련주들 그 안에서도 실적적으로 혹은 긍정적인 리포트가 받침이 되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볼만하다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몇 가지 종목명을 이야기를 좀 해드렸습니다. 같은 테마로 묶이더라도 이게 정말 좋은 종목인지 아닌지는 스스로 옥석 가리기를 좀 하시는 것이 좋겠다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드리고요. 또 특징적인 종목들을 볼까요? 오늘도 역시나 이제 비료나 농업 관련주들 특징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도 나오고 있고요. 뭐 워낙에 시장의 거래량이 말라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무상증자 이슈 이런 이슈로도 가는 종목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K옥션 같은 경우 지금 상한가에 안착을 했다는 말씀 드리는데요. 이렇게 무상증자 이슈로 가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좀 저희가 풀이를 하는 게 좋을까요? 네, 무상증자 이슈로 가는 종목들은 이제 보유자 매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뭐 특별하게 말씀을 좀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최근에 이제 무상증자 관련돼서 상당히 상한가를 좀 많이 쳤던 종목이 바로 이제 노터스라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지금 보면 확실히 그래프가 올라올 때 그 상승폭을 다 반납을 하고 내려온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러한 좀 어떻게 보면 시장이 어렵다 보니까 테마 쪽으로 좀 수급이 몰리고 있는 상황인데 딱 봐도 이제 차트가 확실히 뭔가 좀 작전이 걸린 듯한 느낌이기 때문에 비정상적이죠. 네. 그래서 오늘 이러한 좀 무증에 대한 이슈가 사실 어떻게 보면 뭐 새로운 트렌드도 아니고요. 이런 좀 시장이 어려울 때 좀 수급이 제한된 수급에서 어떤 이제 이슈에 반응할까라고 했을 때 뭐 지난 1, 2주간 좀 무중 이슈에 좀 많이 좀 민감했다라는 측면을 봤을 때 그리고 무중의 어떤 비율 자체가 너무 좀 비현실적이었기 때문에 좀 많이 움직였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보유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어떤 그러한 제가 볼 때는 좀 트렌드가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신규 접근보다는 보유자 영역으로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무상증자 이슈 이 시장에서 좀 참여를 하고 계시는 똑똑한 투자자분들이라면 그렇게 새로운 이슈가 아닌데 시장 상황이 워낙 좋지 않다 보니까 이런 자극적인 이슈들로 단발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은 보유자 관점이고 매도 의견을 좀 드렸으니까요. 이러한 점까지 좀 참고를 해주시면서 여러분들 매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종목들이 또 움직이고 있는데 혹시 지금 시장에서 특징적으로 보고 계시는 흐름 있으십니까?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지금 조선 섹터 좀 상당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한국카본 같은 경우는 오늘 좀 신고가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한국카본 그리고 어제 좀 상당히 제가 볼 때 상승률이 좋았던 종목이 이제 동성 화인텍이라는 종목인데 본행제 관련된 제가 볼 때는 좀 이제 사업과 관련된 종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원탑은 이제 한국카본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확실히 이제 조선 관련돼서는 좀 얘기들이 많았었습니다. 제가 이 코너를 통해서 여러 번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저가 수주에 대한 어떤 위험성. 여기에 카타르발 어떤 이제 LNG 프로젝트가 시작이 됐을 때 과연 2년 전에 계약한 이 선가가 현재 신조 성과를 좀 반영하는가의 부분에서 상당히 좀 의문이 많았었습니다만 막상 이제 어떤 계약서를 좀 열어본 건 아니지만 어떤 그 계약에 관련돼서 또 역으로 좀 계산해봤을 때 신조 성과와 좀 거의 차이가 없는 그래서 적당한 궤도 2천억대 후반에 좀 나오는 어떤 그런 계약을 했기 때문에 뭐 카타르 자체도 지금 원재료가 상승하는 부분에서 어느 정도 감안을 하고 계약을 진행하고 있는 게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또한 카타르 입장에서 봤을 때 LNG를 좀 대체할 만한 LNG를 만들 수 있는 국가가 우리나라밖에 없다는 좀 그런 좀 절박함도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뭐 조선주들 뭐 대장주의 움직임도 있지만 그 밑에 단에 있는 지금 조선주 관련된 기자재 쪽에서 한국카본, 그다음 동성화인텍의 어떤 움직임 상당히 제가 볼 땐 특징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코너를 통해서 계속해서 좀 말씀을 드렸던 업종 중에 하나죠. 조선주 관련돼서도 지금 현재 말씀해드렸던 것처럼 한국카본 4.5%대의 상승폭을 좀 보이면서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데 수주에 대한 이슈를 저희가 풀어드리면서 주가에 대한 종목 이야기들을 해드렸으니까 이 점까지 조선주들까지 챙겨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FP인 저희 보내드리기 전에 오후장까지 전략을 어떻게 세우면 좋을지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장이 좀 상승으로 시작을 했습니다만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 좀 밀리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약보합이고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도 살짝 지금 이제 다시 눌려가는 좀 모습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오늘 같은 경우도 오후로 갈수록 좀 이 강세가
좀 떨어지는 그러한 장이 나오지 않을까. 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정강 후 약에 대한 네. 어떤 그러한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제 장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오히려 반등시마다 좀 현금을 좀 확보를 하는 좀 어떤 기술적 반등이 있을 때 좀 리밸런싱을 할 수 있는 그런 좀 기회가 나오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 시장에서는 또 오늘도 미국 시장에 대한 어떤 뭐 연준의 의사들을 계속 그 발언을 확인하려는 어떤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최근에 어떤 상승 전환에 대한 부분들이 확실하게 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좀 현금을 계속 확보하는 어떤 그런 전략 유효하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등시마다 현금 확보 전략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교보증권 여의도금융센터 윤여민 FP님과 함께했습니다. FP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문가님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남 업사부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업사부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아프리카TV의 업사부 김성남입니다. 네, 제가 지금 살짝 화면으로 봤는데 엄청난 티셔츠를 입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인 파이팅 넘치는 마음을 담아서 입어주신 것 같은데 지금 개장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장 초반과는 분위기가 또 다른데요. 네, 사실 좀 시장이 너무 좀 억울한 측면,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일단은 제가 월요일날 그런 얘기를 좀 드렸어요. 금요일도 좀 그런 말씀 드렸는데, 월요일에 미국 시장이 이제 휴장을 맞이하기 때문에 꼭 희한하게 미국 시장이 휴장일 때 매번 그러진 않지만, 그럴 때 다른 국가들, 특히 그때 아시아 시장 중심으로 우리나라가 더더욱이나 안타깝게도 좀 많이 하락을 했었었죠. 그런 하락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하루가 지나고 난 다음에 하락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네들은 미국 시장은 내가 언제 우리는 무슨 일 있었니 하면서 자기네들도 올라간다 그랬는데 그 상황이 딱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보통 이 정도쯤 되면 그래도 다시 우리 시장 정도는 같이 좀 궤를 맞춰주는 정도가 돼야 되는데 일단은 아침에 플러스 시작은 하긴 했지만 지금 현재 상황 보시다시피 상당히 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여러분들 힘 좀 내시고 좀 한번 웃어보는 여유를 가져보시라는 의미로 이렇게 개떡상이라는 이름이 써져 있는 티셔츠 한번 입어봤습니다. 여러분의 계좌가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주식이 반드시 또 그렇게 좀 올라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좀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현재 마켓 파워를 보고 계시는데 센터 값이 마이너스 270이고 세력 지수가 마이너스 157입니다. 지금 월요일도 그렇고요. 어제도 그랬고요. 지금 오늘도 그렇습니다. 세력 지수 중심으로 하락세가 크고 마이너스 200을 저렇게 접근하는 그런 모습을 자꾸 보여주는데 이 원인 중에 하나가 지금 외국인들의 패대기 치는 매도예요. 우리를 왜 이렇게 미워하는지 일단은 상당히 좀 그 매도세가 강한 부분들이고 보시다시피 어제도 그렇고 그전에도 그랬지만 제가 비차익 쪽 매수가 돌아온다면 이제 월요일날 그런 말씀드렸을 겁니다. 비차익 매수가 좀 돌아서 상승이 나온다면 우리가 좀 강한 반등이 이루어질 수 있을 텐데 그렇지 않으면 조금은 아직은 어렵다 하는 부분들이고 현 상황도 그렇습니다. 보시다시피 아래쪽이 비차익입니다. 파란선이. 그런데 비차익 쪽 매도를 현재 방송하고 있는 이 상황에도 계속해서 매도가 출회가 되는 것을 좀 볼 수 있죠. 그래서 수급적인 부분들, 물론 이제 확인할 것들이 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파월 의장의 또 이런 이야기들, 그죠? 의회에 가서 무슨 얘기가 나올 건가? 이런 부분들에 불안감이 있습니다. 그가 무슨 얘기를 하면은 조금 올랐다가 아주 그냥 폭락시킨 경우들이 종종 있었죠. 지난 5월달 FOMC 때도 그랬고 6월 FOMC 때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의 어떤 입을 통해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점점 이거 좀 신뢰하기 어려운데 처음에는 그냥 마냥 좋은 것처럼 판단했다가 생각해보니까 그거 아닌 것 같아 라고 이렇게 판단이 뒤집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좀 많았다 하는 그런 부분들과 어쨌든 지금 7월달에도 0.5% 내지는 0.75 그래서 빅스텝이나 자이언트 스텝이냐의 결정 부분들이 좀 나오고 있는 포인트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을 좀 극복하고 가야 되는 상황으로 좀 보여집니다. 좀 방송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도중에도 계속해서 하락세가 좀 나오고 있어서 제가 이 티셔츠를 입고 나온 게 상당히 민망해지는 그런 상황에 좀 처해져 있는데 그래도 일단은 아침에 이렇게 어제 같은 경우에도 아침에 이렇게 좀 눌러줄 때에 오히려 조금 좀 기다리다 보니까 터닝 포인트가 좀 나오긴 했거든요. 조금 시간이 걸렸지만 그래서 그런 포인트도 좀 한 번 정도는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좀 싶고요. 지금 지수적인 구간에서의 지지를 받아야 될 자리, 그 다음에 반등이 만약에 나온다라면 어디까지 좀 볼까 하는 포인트도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우리가
6월 20일 상당히 좀 충격적인 좀 흐름을 좀 나왔었거든요. 근데 어제는 그 20일 월요일에 저점을 깨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아직 내려가는 중이라서 좀 섣부른 판단하기는 이른감이 있지만 일단 아직은 어제의 저점을 또 깨고 있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점을 깨지 않고만 터닝한다라면 조금만 차분한 마음으로 우선은 좀 상방 분위기를 연출할 수도 있을지 조금만 여유 있는 마음을 가져보시는 그런 상황이 됐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올라간다고 하면 일단은 오늘 하루 중에서는 어쨌든 오늘 고점을 만든 자리, 이 어떻게 보면 5일선 이동평균선에 맞고 떨어진 거거든요. 그런 구간이 잘 극복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어제 저항으로 알려드렸던 게 2425였는데 거기 조금 못 미치고 지금 떨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재차 반등이 나왔다고 했을 때 그 자리가 돌파가 가능할 건지에 대한 포인트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은 5일 이동평균선 구간 자리와 그리고 2425포인트 구간 자리 요 부분들을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해보시고, 만약에 오늘 2425를 어찌됐건 간에 어떤 상황이 펼쳐진든 간에 상승해서 올라갈 수 있다고 하면 내일 정도까지는 좀 더 차분하게 보시면서, 왜냐하면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이 무슨 뭐 이렇게 얘기 나오고 뭐 하고 그다음에 시장의 어떤 반응적인 부분들이 오래간 적이 별로 없어서 그런 포인트에서는 좀 생각하자.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아직까지는 손절로 대응한다거나 그런 포인트는 좀 아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제가 금요일부터 좀 주식 저가 매수에 대한 부분들, 사실 이 방송을 진행하면서 주식 비중을 늘리세요라는 얘기를 거의 한 적이 없어요. 그렇죠? 지금 지난 3개월 내내 현금 비중 만드시고 하락에 대비하시고 이런 식으로 쭉 얘기했다가 제가 이제 지난 금요일 정도부터 시장에 대한 좀 매수 혹은 주식 비중을 조금은 단기적이지만 만들어 놓는 게 좀 어떨까 하는 의견을 좀 드렸는데, 어쨌든 지금 아직까지는 이렇다 할 큰 상승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또 완벽하게 무너져버리는 그런 상황까지는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조금은 참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조금 더 힘내시고 여러분의 계좌가 반드시 개떡상 되시기를 반드시 바라봅니다. 네, 저도 업사부님처럼 양봉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옷을 입었는데 지금 양시장이 좀 파란불로 전환이 되면서 개인적으로 속상했습니다만, 우리 업사부님께서 또 파이팅 넘치게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 꼼꼼하게 이 점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내드리기 전에 오늘 이런 시장 속에서도 볼만한 양봉을 그릴 만한 종목이 있는지 궁금한데요. 어떤 종목 보고 계실까요? 네, 뭐 일단은 이렇게 되면은 또 단기적으로 계속해서 대응할 수 있는 종목들만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도 포착 종목 중에서 하나 좀 말씀을 드려볼 텐데, 아침 시작하면서 신화인터텍, 셀루메드라는 종목이 포착이 됐고, 항상 포착이 되면 눌림을 줬을 때 매수를 해서 그 다음에 튀어나갈 때 3% 이상 올라가면 수익실을 하는 전략입니다. 일단 신화인터텍이나 이런 것들은 그러한 포인트를 일단 주기는 했고요. 그 방송 중에 지금 한일 사료라는 종목이 포착이 돼서 방금 전에 막 포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일단은 눌러주는 구간을 조금 기다려서 좀 접근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렇게 봐서 시장이 아직 좀 상황이 좋지 않은 그런 구간이 된다라면 아무래도 그 농업주들, 그런 것들이 좀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것 같고, 시장 반등이 세게 나오기 시작하면은 아마 농업주가 조금 밀릴 겁니다. 이제 그 점을 감안해서 생각을 좀 해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오늘 현대사료가 오랜만에 이제 거래가 또 다시 재개되면서 일단 상한가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분위기를 상당히 많이 향상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징적으로 어제부터 비료주들도 상승세가 좋은 포인트인데, 장마가 시작되면 병충해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비료주들도 상승이 나오는 거니까 농업주들 전반적으로 이렇게 분위기가 나쁘진 않을 것 같다. 이건 좀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지금 현재 자리에서 바로 쫓아가시기보다는 11,000원 이하 구간 정도에서 한번 정도 보시는 게 좋겠고요. 뭐 크게 노려서 생각하시기보다는 마찬가지로 내가 매수하고 오늘 3% 이상의 수익을 주면 오늘 내로 또 현금 만들어서 내일은 내일의 전략과 종목. 왜냐하면 지금 가장 매력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업종 종목군들은요, 가장 많이 하락한 종목입니다. 가장 많이 하락해서 투매가 일어날 만한 그런 종목이 가장 어찌 보면 매력이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항상 현금을 아직은 조금만이라도 갖고 있어 보자라는 의견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 오후장도 반드시 화이팅 하시고 힘내시고 멘탈 잘 잡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네, 파이팅 넘치는 김성남 업서분님과 함께했습니다. 업서분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모든 전문가님들과 함께 매매 시그널 잡아봤습니다. 이게 전강 후 약처럼 힘이 빠지는 시장이 없을 것 같은데요. 오후장에는 부디 좀 빨간불을 켜주기를 바라는 마음 담아서 저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요. 저는 내일도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위해서 이 자리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